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얼마 전 배우 이영애님의 아침 식단이 공개됐었죠.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뭉근하게 찐 토마토,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소스에 곁들여 간단히 드신다고 하셨죠. 역시 아름다운 미모와 날씬한 몸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도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도 기적인데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매일 아침 식사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현실은 삼식이소를 피하고자 본의 아닌 간헐적 단식 또는 아이들이 남긴 밥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요즘엔 관리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근데 만약 간헐적 단식으로 감량 효과를 못 받거나 살이 찌고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이어트를 망치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감 있게 간단한 섭취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2배로 끌어올려주는 아침 메뉴는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보시죠.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 공복 후 첫 식사로 활용도 가능하겠네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면 간헐적 단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체중 범위임에도 비만 걱정이 크다. 자신의 체중과 외모를 왜곡해서 생각한다. 생리가 불규칙하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섭취하며 폭식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 다이어트 보조제를 꾸준히 먹는다. 최소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2회 이상 폭식을 한다. 체형과 체중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이 체크리스트들은 미국 정신과학협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 중 절반 이상 해당된다면 섭식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지속하셔야만 하죠. 섭식장애와 간헐적 단식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섭식장애가 있다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행동으로 간헐적 단식 이후 이상 행동으로 폭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영양 불균형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에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변동에 민감하게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10월 미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기고된 간헐적 단식 환자의 섭식장애 위험을 고려하십시오 논문을 살펴보면 약 2,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선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도중 높은 확률로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정신없는 이 아침에 말이죠.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현대사회 속 아침 식사 메뉴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까요?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갓 구운 식빵에 듬뿍 바른 딸기잼과 오렌지 주스, 간편식 누룽지, 미숫가루 또는 확실한 조합, 컵라면에 김밥까지. 이런 종류의 아침 식사는 일단 끝도 없이 들어간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조금만 먹어도 혈당을 쭉쭉 끌어올리다 못해 혈당 스파이크까지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친숙하고 간편한 메뉴이지만 순수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진 음식인 동시에 다량의 당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어느 하나 체내 흡수 속도를 늦춰줄 영양소가 없다는 점 역시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침 챙겨 먹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너무 빡빡한가요? 아침 식사 메뉴가 유독 중요한 이유는 긴 공복을 깨는 첫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복 상태에선 안정적인 혈당이 유지가 될 텐데 이때 갑작스러운 탄수화물 파티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급상승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미친 듯이 분비될 것이며 이는 곧 혈당의 급강하로 이어집니다. 소위 당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 혈당 스파이크 이후 일시적인 저혈당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극도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끊임없이 입에 음식을 넣게 되는 거죠. 이건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공감하시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10시쯤 탕비실에서 다양한 간식들과 함께 스몰 토크하고 계실 거고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등원 후 대충 집 정리하고 냉장고랑 간식서랑 뒤적뒤적 하고 계실 거니까요. 그럼 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소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침은 채소, 단백질, 지방 위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영양소별 소화 속도를 기억하면 그 이유가 더 납득되실 거예요. 먼저 탄수화물은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포도당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단백질은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탄수화물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반면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식이섬유, 즉 채소까지 곁들이게 된다면 최대 10시간까지도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죠. 섬유질로 가득한 채소의 경우 소장을 지나는 동안에도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위와 대장의 수분까지 빨아들여 팽창하기 때문에 음식 소화 속도를 더욱 늦춰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채소, 단백질, 지방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난 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흡수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혈당이 오르는 속도까지도 낮춰줄 수 있겠죠. 다만 채소를 선택할 때 단호박은 피해주세요. 다이어트식으로 단호박을 쪄서 자주 드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로 좋은 메뉴는 아닙니다. 보통 단호박을 찌거나 죽으로 만들게 되면 단호박 속에 포도당과 과당이 더 빠른 속도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또한 호박을 찌는 과정에서 섬유질 조직이 무너지면서 단호박의 탄수화물 흡수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다이어트 할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야채였는데 조금 아쉬우신가요? 그럼 오이를 드셔보세요. 오이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추천하는 혈당을 올리지 않는 대표적인 채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먹기도 간편하고요. 오이에는 수분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이 적어서 혈당 자극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별다른 조리 없이 대충 씻어서 베어 물어 먹기도 좋고요. 깍둑 썰어서 두부와 들기름, 간장 살짝 둘러서 먹는 오두비부터 참깨, 소금, 참기름 뿌려 먹는 깨소금 오이 샐러드까지 요리 동선들도 5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단호박보다는 오이를 드셔보세요. 라면 몰도 잘 못 맞추시는 분이라고요. 계란 후라이도 잘 안 될 정도의 꽝손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칙, 삶은 달걀 3개만 드세요. 달걀은 두뇌 강화, 면역력 강화, 흡수율 방면으로 매우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달걀에는 두뇌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기억력을 높이는 레시틴, 집중력을 높이는 콜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달걀에 포함된 아미노산으로 인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실제로 모유 다음으로 우수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끝으로 흡수율입니다. 개당 6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달걀은 흡수율이 무려 97%나 된다고 합니다. 즉 먹는 족족 우리 몸에 흡수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개수에 있어서 3개를 권해드린 이유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단백질 섭취 권장 가이드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성인은 평균 5에서 6회, 여성은 4에서 5회를 기준으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 최소 체중의 1.2배/g을 먹을 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8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96g의 최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이를 5회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식사당 최소 2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며 이는 최소 3개의 달걀을 섭취했을 때 흡수되는 단백질 양인 것입니다. 시중에 많은 단백질 음료가 평균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기준값에 더욱 신빙성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원칙, 음식물을 씹지 않는 유동식은 피해주세요. 유동식은 소위 다 갈아서 한 번에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은 그만큼에서도 위장에서 빠르게 소화되며 빠른 소화 속도만큼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것이죠. 소화하기 쉽게 만들면 그만큼 몸속에 좋은 영양소들이 잘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이어트적인 관점에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아침 식사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기준에서라면 유동식은 정확히 반대 개념인 겁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충분한 저작 운동, 즉 음식물을 씹는 행위를 했을 때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많은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죠.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나 선식 같은 거 먹고 나면 그 순간은 배가 불러도 잠시 뒤면 엄청난 허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시는 음료로 식사를 대체해야 한다고 한다면 영양성분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당 함량은 0g이어야 하며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선택지는 삼육두유, 삼육 아몬드 언스위트입니다. 190ml 원팩 기준 탄수화물 0.6g, 지방 3g, 단백질 1.7g, 당류 0g으로 다른 아몬드 우유와 두유 대비 압도적인 지방 함량과 최소한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2팩 정도 한 번에 마시더라도 탄수화물이 1.2g 밖에 되지 않게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을 것이며 풍성한 지방으로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보통은 아몬드 브리즈나 수입 아몬드 우유를 많이 드시는데 원재료에 있어서도 아몬드 98%의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가격적으로나 영양성분적으로 따라올 제품이 없습니다. 제가 프로틴 쉐이크를 마실 때 자주 사용하는 베이스 음료이기도 하고요. 1037개의 구매 후기와 삼육이라는 두유 근본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는 점에서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죠.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사실 다이어터라면 어느 정도의 섭식장애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한 3개 정도에 해당하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 간헐적 단식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과 단식 이후 첫 식사의 종류와 양을 확실히 정해서 딱 그만큼만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다는 점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6시간에서 18시간 단식만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우걱우걱 먹었고 매일 밤만 되면 내일 뭐 먹지? 이 생각으로 버티곤 했었죠. 이런 간헐적 단식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습관을 고치게 해준 것이 매일 아침을 챙겨 먹는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 식사에서 충분한 채소와 지방을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최대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질리지 않을 음식을 찾는 것에 온 신경을 쏟았었죠. 그렇게 제게 가장 잘 맞는 음식 조합을 찾아냈고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음식들을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며 간헐적 단식까지 무리 없이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이영애님의 식단을 활용해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주말마다 한 주분의 채소를 모두 쪄서 도시락별로 나누는 밀프렙의 방식을 사용하시면서 부족한 지방과 단백질은 달걀, 치즈, 아몬드 우유 등으로 채우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이 왜 쪘죠? 안타깝지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 게을러도 된다는 이유를 핑계로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는 살을 빼야만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게으름은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간편하게 먹되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한 거죠. 이틀에 한 번 달걀 10알에서 15알 정도 한꺼번에 삶아버리는 거예요. 물 팔팔 끓이고 딱 7분 30초만 삶으면 노른자가 촉촉한 반숙란으로 만들어둘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딱 3번만 달걀 삶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침대에 누워서 삼육 아몬드 우유도 로켓 배송으로 주문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다이어트 시작은 충분합니다. 눈 억지로 뜨고 달걀 딱 3알만 후딱 까먹고 씻고 출근길에 나서는 거예요. 물론 문 앞에 아몬드 우유 2팩과 함께요. 분명 아침 공복감이 확실히 달라질 거고요. 점심 식사에서 배고픔에 눈이 멀어 허겁지겁 밥을 밀어넣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아침과 점심 식사의 습관이 개선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간헐적 단식이든 자율식단이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스스로 음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살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거니까요. 아직 식단이 너무 힘들고 다이어트가 성공적이지 않으시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보기만 해도 살 빠지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살 빠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